2002년 신화의 리더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감독까지 이 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손흥민이나 홍명보 같은 슈퍼스타의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히 팬심 때문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 엄청난 인기가 그대로 판매량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거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이야기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팬심이 전부라면 모든 유명인의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런 책의 성공은 내용이나 저자의 인기보다 출간 몇 달 전부터 시작되는 아주 치밀한 설계에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현직 출판사 대표로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거대한 이벤트로 기획되고 수억 원을 버는 비즈니스로 연결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신화의 뒷면, 출판사의 진짜 기획안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성공이 좋은 내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콘텐츠는 기본이죠. 하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월드컵 같은 거대한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책은 그냥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타이밍을 돈으로 바꾸는 기획 상품입니다. 자, 여기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제가 가상으로 만든 홍명보 자서전 긴급 출간 기획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 폭풍의 중심 나는 이렇게 이긴다. 저자 홍명보. 핵심 컨셉은 2002년 신화의 리더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감독까지 그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조직을 지키고 승리했는지 자신만의 리더십 원칙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감동적인 문장?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아닙니다. 이 책의 성공은 출간 전 3가지 비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건 모든 전략의 기본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의 자서전 영원한 리베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직전에 출간됐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출판사는 단순히 홍명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팔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티켓을 팔았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국민의 관심이 축구에 쏠리는 그 순간 모든 대화의 중심에 월드컵이 있을 때 서점에 놓인 홍명보의 자서전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월드컵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선수들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그들의 각오를 엿보고 싶어합니다. 책은 바로 그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완벽한 상품이거든요. 만약 이 책이 월드컵이 끝나고 1년 뒤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용은 똑같아도 판매량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콘텐츠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출판계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책은 내용이 아니라 이벤트로 팔린다. 월드컵, 올림픽 혹은 거대한 사회적 이슈, 진짜 프로들은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시장의 달력부터 펼쳐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사, 자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의 경력에서 돈이 될 만한 상징을 뽑아내 팔리는 이야기로 재가공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경력이 있지만 모든 경력이 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판사의 관점에서 홍명보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그는 그냥 축구 잘했던 선수가 아니었죠.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 월드컵 4회 출전의 레전드, 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2002년 4강 신화의 심장, 이 모든 게 그의 서사 자산입니다. 가상의 기획안, 폭풍의 중심은 이 자산들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책의 목차를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독자들이 보자마자 이건 내게 필요한 이야기다 라고 느끼게끔 주제별로 재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건 더 이상 한 축구선수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 중간관리자, 심지어 팀의 막내까지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리더십 바이블로 변신하죠. 축구 리더십을 조직을 움직이는 언어로 바뀌는 순간 이 책의 독자는 축구 팬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철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내게 쓸모있는 교훈을 건질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이게 아마 가장 놀라우실 겁니다. 바로 수익 다각화입니다. 대부분 작가의 주 수입원이 인세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획도서에서 인세는 전체 수익의 일부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큰 돈은 책이 출간된 이후에 벌어들입니다. 베스트셀러 자서전은 저자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인물로 격상시킵니다. 홍명보라는 축구 감독은 이 책 한 권으로 위기관리 리더십 전문가라는 새로운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멋진 타이틀이 붙죠. 이 새로운 권위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책이 터지면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위기관리와 팀빌딩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사는 그를 단순 축구 해설위원이 아니라 리더십 프로그램의 멘토로 모시려 할 겁니다. 책에서 다룬 그의 리더십 철학은 수천만 원짜리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도 있죠. 책 한 권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책 판매로 얻는 인세가 1억이라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강연, 방송, 컨설팅 같은 부가 수익은 5억, 1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철칙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콘텐츠의 끝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만드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손흥민의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홍명보의 사례가 리더십과 타이밍을 결합해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면 손흥민의 책은 이미 너무나도 강력하게 구축된 개인 브랜드를 책이라는 매체로 섬세하게 번역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책은 그의 축구 철학, 아버지와의 관계, 역경을 이겨내는 마인드셋처럼 팬들이 열광하는 손흥민다움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즉 홍명보의 책이 그를 리더십 전문가로 새롭게 포지셔닝한다면 손흥민의 책은 월드클래스 슈퍼스타라는 그의 브랜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원리는 같지만 저자가 가진 자산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은 베스트셀러는 설계됩니다. 서점 제일 좋은 자리는 어떻게 차지할까요? 단순히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판사는 서점에 우리 서점에서만 주는 단독 굿즈, 저자 사인의 독점 개최 같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책 자체의 힘이 아니라 책을 둘러싼 이벤트의 매력으로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을 뚫는 거죠. 결국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베스트셀러는 우연히 탄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점에서 스포츠 스타나 유명인의 책을 보게 된다면 그 표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즈니스 설계도를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부와 명예로 바꾸는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출판업계의 비밀스러운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책 쓰는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